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행복한 삶을 만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요즘 날씨가 참 좋아졌습니다. 창밖을 보니 꽃들이 피어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런 자연의 변화에 더 많이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제 동네에 80이 넘으신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시는 모습이 참 멋있습니다. 한 번은 그분께 건강의 비결을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해가는 것보다 덜어내는 게 중요하네. 오늘은 이 말씀에서 영감을 얻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삶의 방식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더 쌓아가는 것보다 내려놓고 비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이 들수록 오히려 줄여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를 실천하면 더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년이 되면 무조건 줄여야 할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건이 쌓이듯 나이도 쌓입니다. 하지만 물건이 많아지면 공간이 좁아지듯 말이죠. 나이가 들수록 비워내고 정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노년기에 줄여야 할 5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줄여야 할 것은 물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물건은 소유가 아닌 부담이 됩니다. 집안 가득 쌓인 물건들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물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물건들이 우리의 공간과 마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쿄대학 야마시타 교수의 연구를 살펴볼까요? 노년기에 물건을 줄이면 스트레스가 감소합니다. 필요한 물건만 소유하는 사람들이 더 높은 행복감을 느낍니다.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물건을 30% 줄이면 불안감이 크게 감소합니다. 저도 지난해 대대적인 정리를 했습니다. 10년 이상 입지 않은 옷들을 모두 기부했습니다. 읽지 않는 책들도 도서관에 기증했습니다. 처음에는 아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지금은 너무 홀가분합니다. 공간이 넓어지니 마음도 함께 넓어지는 느낌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물건 정리에 도움이 되는 팁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과감히 버리세요. 한 공간을 정리할 때 3가지로 분류해 보세요. 필요한 것, 기부할 것, 버릴 것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공간씩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너무 많은 곳을 한꺼번에 정리하려 하면 지치기 쉽습니다. 집에서는 특히 옷장 정리가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가진 옷의 20%만 입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80%는 그저 공간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엌용품도 자주 사용하는 것만 남겨두세요. 서재나 책장의 책들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읽지 않는 책은 다른 분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줄여야 할 것은 불필요한 인간관계입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오히려 우리의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노년기에는 특히 관계의 질이 중요합니다.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는 시기입니다. 하버드 대학 로버트 월딩거 교수의 연구 결과는 흥미롭습니다. 그는 75년간 행복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행복의 가장 큰 예측 변수는 친밀한 관계의 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수의 깊은 관계가 다수의 얕은 관계보다 중요합니다. 80대 이상의 노인들은 평균적으로 3명에서 5명의 친밀한 사람과의 관계에 집중합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무엇일까요?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관계를 끄는 사람들의 삶이 더 행복했습니다. 꼭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거리를 두고 시간 투자를 줄이라는 의미입니다. 저도 몇 년 전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모임에 참석할 때마다 에너지가 고갈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소수의 친한 친구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가끔 혼자 있는 시간도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줄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먼저 자신에게 에너지를 주는 사람과 빼앗는 사람을 구분해 보세요. 모든 초대나 모임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중하게 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소셜 미디어의 친구도 정리해 보세요. 자주 소통하지 않는 사람들은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서는 가족 관계에 더 집중해 보세요. 배우자나 자녀, 손주들과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세요. 이웃과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좋은 관계를 이어가세요. 가까운 친구 몇 명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멀리 있는 오랜 친구와는 전화나 편지로 소통해 보세요. 세 번째로 줄여야 할 것은 걱정과 스트레스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걱정거리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건강 걱정, 경제적 걱정, 자녀 걱정 등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걱정은 현재의 행복을 빼앗아갈 뿐입니다. 스탠포드 대학 노인의학 연구소의 로라 카스텐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 조절 능력이 향상됩니다. 80대 이상의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걱정과 불안을 덜 경험합니다. 이것은 뇌의 자연스러운 변화로 부정적 감정에 덜 반응하게 됩니다. 이러한 능력을 의식적으로 키우면 더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가 하는 걱정의 85%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10%는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일들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단 5% 뿐이라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밤에 잠도 못 이룰 정도로 이것저것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제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합니다. 그러자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걱정을 줄이는 실천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걱정이 들 때마다 이것이 1년 후에도 중요할까? 라고 자문해 보세요. 명상이나 심호흡으로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세요. 걱정 노트를 만들어 걱정거리를 적고 잊어버리는 것도 좋습니다. 가벼운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집에서는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침 명상이나 저녁 스트레칭으로 마음을 안정시키세요. 공원에서 산책하며 자연을 느껴보는 것도 좋습니다. 취미 활동에 집중하면 걱정이 줄어듭니다.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기도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아보세요. 네 번째로 줄여야 할 것은 불필요한 정보 섭취입니다. 현대 사회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뉴스, 소셜미디어, 이메일, 메시지 등 끊임없이 정보가 밀려옵니다. 이런 정보의 대부분은 우리 삶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어지럽히고 불안감을 증가시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김 교수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루에 3시간 이상 뉴스와 소셜미디어에 노출되면 불안감이 증가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들은 부정적 뉴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정보 섭취를 의식적으로 줄인 노인들의 행복감이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제 친구 중 한 분은 텔레비전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다고 합니다. 세상 소식을 모르면 어떡하나 걱정했죠.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마음이 평온해졌답니다. 정말 중요한 뉴스는 어차피 다른 경로로 알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정보 섭취를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하루 중 뉴스를 볼 시간을 정해놓고 그 외에는 보지 마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지 마세요. 소셜미디어 사용 시간을 하루 30분으로 제한해 보세요. 알림 기능을 꺼두면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잠자기 1시간 전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멀리 하세요. 집에서는 텔레비전 시청 시간을 줄여보세요. 책을 읽거나 취미 활동을 하는 시간을 늘리세요.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하는 시간을 더 가지세요. 자연을 관찰하거나 식물을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명상이나 기도로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5번째로 줄여야 할 것은 욕심과 집착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것을 소유하거나 성취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더 많은 돈,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이런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소유가 아닌 존재에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일본의 이케다 교수가 진행한 백세인 연구에서 흥미로운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족함을 아는 마음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물질적 소유보다 경험과 관계에 가치를 두었습니다. 이런 태도가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티베트의 한 수행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심은 결핍에서 옵니다. 내면이 충만하면 외부의 것을 원하지 않게 됩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 깊은 울림을 줍니다. 저도 요즘 많은 변화를 느낍니다. 젊을 때는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소박한 삶이 주는 행복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정원에서 꽃을 가꾸고 새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소소한 행복을 느끼시나요? 욕심과 집착을 줄이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매일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새로운 물건을 사기 전에 정말 필요한가? 라고 3번 자문해 보세요. 소유가 아닌 경험에 투자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만의 행복을 찾으세요. 베풀매의 기쁨을 경험해 보세요. 집에서는 간소한 생활을 실천해 보세요. 소박한 식사와 대화로 가족과 시간을 보내세요. 자연과 가까이 지내며 계절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작은 취미를 통해 내면의 풍요로움을 키우세요. 명상이나 기도로 마음의 안정을 찾아보세요. 지금까지 노년기에 줄여야 할 5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세요. 둘째, 에너지를 소모하는 인간관계를 줄이세요. 셋째, 걱정과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넷째, 불필요한 정보 섭취를 줄이세요. 다섯째, 욕심과 집착을 줄이세요. 이 5가지를 실천하면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여유에서 진정한 행복이 피어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줄이면 남는 게 뭐가 있나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여유입니다. 물건을 줄이면 공간의 여유가 생깁니다. 관계를 정리하면 시간의 여유가 생깁니다. 걱정을 줄이면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정보를 줄이면 생각의 여유가 생깁니다. 욕심을 줄이면 영혼의 여유가 생깁니다. 이런 여유는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자신과 깊이 만나는 시간,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보세요. 그것이 80세 이전에 꼭 해야 할 일입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바쁘게 살면서 놓쳤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닌 충만함으로 가는 길입니다. 일본의 한 100세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 들어 혼자 사는 것이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혼자 있는 시간은 축복입니다. 그 시간 동안 내 인생을 돌아보고 감사함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노년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던 시기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누리는 시기입니다. 비우고 줄이는 과정을 통해 오히려 더 풍요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건행하세요.